네, 그러면 이제부터 6장의 마지막 파트인 6의 11절, 그 다음에 엑스레이 리프렉터메트리, XRR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XRR은 우리가 사실은 디프렉션과는 상관없는, 즉 회절과는 상관없이 얘는 반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막의 그 물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XRR은 그러니까 회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의 반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층 방막에 엑스레이가 조사되면 시료의 표면과 계면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반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반사된 엑스레이들은 상호 간섭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반사 강도를 보여줍니다. 자, XRD를 이용하면 방막 또는 다층 방막의 시편의 밀도, 두께, 표면이 거칠기, 뭐 이런 것들을, 또는 계면의 거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XR의 특징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엑스레이 소스에서 출발한 엑스레이가 이 궤불 미래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평행한 비무했죠. 다음과 같이 이 오메가의 각으로 다음과 같이 시료에 조사되고요. 여기에 시료 위에는 이렇게 나이프 엣지 콜리메이터라는 게 존재해 가지고 얘는 뭐 칼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입사각과 오메가와 같은 반사각, 즉 반사각을 제어하는 겁니다. 반사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요같이 나이프 엣지 콜리메이터를 요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료에 반사된 엑스레이는 매우 반사 강도가 높기 때문에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요 흡수판을 사용합니다. 요 업소버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 흡수판을 통과한 엑스레이는 스리트를 통과한 후에 요 반사각에, 여기 반사각이거든요. 요 반사각에 놓인, 그러니까 요 오메가와 반사각이 여기 일정하게 된 거죠. 요 각에 놓인 요 디텍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엑스레이가 얼마나 많이 반사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 강도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XRD1이 요거잖아요. 요를 따라서 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도 돌아가고 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각에서 얼마만한 반사가 일어나나 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음은 우리가 두 개의 다른 물질로 된 우리가 다층 방막 시료를 보여주죠. 즉 얘는 필름 1과 요 위에 필름 2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필름의 특징은, 이 방막, 두 개의 방막의 특징은 요 표면의 라프니스가 틀리겠고, 그 다음에 방막의 두께가 또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방막의 밀도가 또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이같이 이 방막을 구성하는 물질층들의 밀도, 방막의 두께, 시료 표면의 조건, 그 다음에 계면의 라프니스가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즉 요층, 여기에 일어나는 반사, 여기를 통과하는 반사, 요 계면에서 통과하는 반사,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사가 엑스레이가 어떻게 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우리가 밀도가 다른 시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도가 1.0이고 하나는 밀도가 5.0일 때 다음과 같이 이 입사각에 따라서 입사각이 0도, 0.2도, 0.4도, 0.6도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반사, 여기는 여러분들
반사도입니다. 리프렉티비티입니다. 리프렉티비티라는 것은 반사도입니다. 이 반사도가 요게 10의 0승이니까 이게 1이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반사도가 1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전반사하는 거네요. 이거 전반사.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리프렉터비티가 1인 거. 그러니까 반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요 밀도가 1짜리는 약 한 요런 각도까지 입사빔이 예를 들면 요 각도까지 전반사를 하고, 밀도가 높은 거는 훨씬 더 큰 각까지, 여기까지, 이 각도까지. 그런데 요 전반사가 끝까지 일어나는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를 임계입사각이라 그러네요.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의 범위를 임계입사각이라 그러고, 이 임계입사각은 시료의 밀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잘 이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 고른 표면을 가진 시료는 두께와 라프니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계입사각, 즉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를 이 범위를 알면 이게 밀도의 정보를 주는 거니까, 즉 이게 밀도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들을 얻는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가 임계입사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임계입사각을 지난 다음에는 반사가 조금씩 좀 줄어드네요. 반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면, 즉 리프렉티비티가 감소하네요. 이것은 입사각이 커지면, 즉 엑스레이가 시료에 침투하는 깊이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얘들이 소멸되네요. 소멸되면서 반사도가 감소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감소하는 게 정상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계입사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재밌는 걸 배우겠습니다. 다음에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방막 시료의 적층 구조에 따른 리프렉터의 변화입니다. 즉 방막이 적층 구조가 다르면 얘가 리프렉티비티가 변한다. 그러니까 즉 얘는 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반사가 얘는 보세요, 여러분들. 실리콘만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시료가 실리콘만 이렇게 존재할 경우는 전반사 하다가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전반사 하는 게 실리콘에 뭘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요게 임계 반사각이네요. 여기까지 이거 알고, 이게 이 실리콘의 밀도에 관계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실리콘 기판 위에 다음과 같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금이 입혀졌네요. 금이 얼마 입혀졌냐면 10나노미터가 입혀진 게 얘입니다. 지금 10나노미터에 금층이 입혀진 거. 얘는 40나노미터의 금층이 입혀진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 위에 방막을 입혔는데 이 방막의 두께가 얘는 10나노미터고 얘는 40나노미터가 입혀졌을 때, 40나노미터가 입혀졌을 때 다음과 같이 피크가 틀리게 되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 실리콘 기판은 증착된 금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작았죠. 즉 이 오메가-C가 작았네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 증착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졌죠. 그건 뭐냐면 금이 증착된 시료에서는 우리가 오메가-C를 지나서 우리가 이게 길어졌네, 얘가. 그러니까 뭐냐, 밀도가 두꺼운 애가, 밀도가 높은 애가 이렇게 입혀졌기 때문에 이게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있었으니 다음과 같이 리프렉터 이 반사되는 것이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네요. 이 반사가
오실레이션 되는 것이 뭐냐면 두께 프린지입니다. 무슨 프린지라고요? thickness 프린지가 된 거죠. 이 thickness 프린지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이렇게. 이 thickness 프린지의 요 폭이 얘가 W 오메가입니다. 이 W 오메가는 뭐냐면 방막의 두께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방막이 얘는 10나노미터니까 이 W가 이게 크고 여기서 방막의 두께가 얘는 40나노미터니까 이게 폭이 작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방막의 두께에 대한 정보를 누가 주냐면 요 오실레이션, 시퀀스 프린지의 그 다음에 요 폭이 가르쳐 주는 거네요. 아, 그러니까 두꺼우면 요게 폭이 금세 변하네요. 요게 오실레이션. 이게 두께가 얇으면 이렇게 변하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프렉티비티를 보면 이 방막이 두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알 수가 있네요. 자, 얘는 다음은 우리가 러프니스네요. 우리가 얘는 러프니스가 0인 경우, 러프니스가 0.5인 경우, 러프니스가 0.1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러프니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면 동일한 재료인데 예를 들면 러프니스가 증가할수록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러프니스가 0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반사도를 가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못돼서 이 러프니스가 커지면 확 줄어드네요. 반사가. 당연하죠, 뭐. 즉 우리가 동일한 재료로 다양한 표면의 러프니스가 재료를 가지는 시료를 XR로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임계 입사강은 러프니스에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거예요. 즉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 입사강은 다 같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표면이 거칠수록 반사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이 반사가 덜 되는 거지.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건 뭐냐요? 하나의 물질이니까 방막이 없이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는 오실레이션이 아니라네. 시퀀스 프린지가 당연히 안 생기겠죠. 자, 다음에 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어떻게 생긴 애냐면 다층 방막인데 처음에 여기에 보듯이 맨 밑에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위에 금이 요게 60나노미터가 입혀져 있고 요 위에 은이 여러분 다시 10나노미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실리콘 위에 금층, 그 다음에 은층이 이렇게 두께져 있는 다층 방막이네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다층 방막인데 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리프렉터비티가 얻어지네. 반사가. 처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즉 맨 처음에 각도가 작을 때는 주로 어디서 여러분들 반사가 일어날까요? 맞죠. 맨 위층인 은층에서 반사가 일어나네. 맨 위층인 은층에서 반사가 일어나서 은층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서 즉 1에 가까운 즉 전반사가 일어나네요. 여기네. 요 부분이네. 요 부분이네요. 자, 다음에 그게 한 입사각이 0.3도 이하예요. 0.5에서는 그 다음에 시퀀스 프린지의 주기가 델타 오메가 0.36인 AG 방막층의 두께층의 프린지가 나타나네. 그러니까 요 AG의 오실레이션 하는 거에 오메가가 얼마냐면 얘가 0.36이네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0.36, 이만큼이 0.36, 이만큼이 0.36, 이만큼이 0.36 이렇게 되는
아,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생겨나네. 그 다음에 입사각이 0.8 이상이면, 이쪽 이상에서, 여기서 이상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아, 60나노미터니까, 아, 이 오메가 무지무지 줄어들었네. 이게 뭐냐면, 얘가 아주 작네요. 얘가 작은 애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요 프린지가, 요런 작은 프린지가 이렇게 생겨나네요. 요거는.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표는 우리가 얇은 은층, 고개 두꺼운 금층, 그 다음에 실리콘의 내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큰 오실레이션은 은에 의한 작은 오실레이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 60나노미터의 금층에 의한 오실레이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XRR은 다층 방막의 밀도 정보, 그 다음에 뭐 이와 같이 두께 정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최신 방막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유용하게 이런 XR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XRR은 당연히 반사만 하는 거지 회전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X의 아주 저거한 예죠. 그러니까 회전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챕터에서 배울 마지막 내용으로서 6장에서 이 디텍터, 즉 카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XRD는 우리가 엑스레이 카메라에 비해서 다른 점이 이 카운터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카운터를 이용해서 즉 엑스레이가 어떻게 우리가 얘를 엑스레이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를 디텍터 또는 카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운터의 역할은 엑스레이가 카운터에 들어오면 우리가 전류를 발생시켜서 엑스레이 양을 정량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조금 흘리면 엑스레이가 조금 들어온 거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엑스레이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엑스레이 디텍터에는 다음과 같이 가스 디텍터와 그 다음에 솔리드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포셔널 디텍터나 또는 우리가 신시레이션 디텍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텍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스 디텍터는 여러분들, 가스 디텍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오니제이션 챔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스 디텍터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가스 디텍터는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요 디텍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우리 알곤이나 또는 크세논과 같은 불활성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디텍터에 엑스레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엑스레이가 들어오는 곳이 윈도우입니다. 이 윈도우를 통해서, 창을 통해서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 엑스레이는 이 알곤과 크세논과 같은 불활성 그 기체를 이온화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곤 이런 플러스 이온을 만드는 거죠. 이런 플러스 이온이나 알곤 이렇게 이런 애를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온화시키는 거죠. 그러고서 뭘 만드냐면 얘와 플러스 이 전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알곤에 있는 전자,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알곤에 있는 전자를 퉁 떼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와이어와 이 벽 사이에, 이 챔버 사이에 예를 들면 커런트를 안 걸어놓으면 다시 얘들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거 결합을 안 하고 여기 사이에 우리가 포텐셜을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어놓고 이쪽을 플러스로 하면 이
아니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을 마이너스를 걸어 놓으면 이 전자가 이 와이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와이어 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흘러나가는 전자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나오는 거죠. 전자가 흘러가는 게 결국은 전류니까 이거를 측정해서 들어오는 엑스레이의 양을 측정한다. 이게 가스 디텍터의 역할입니다. 이 가스 디텍터에는 다시 요 와이어와 여기에 있는 이 와이어와 이 벽 사이에 이 포텐셜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텐셜. 이 포텐셜에 의해서 이 포텐셜이 여러분들 높으면 포텐셜이 이게 1500V 이상으로 아주 높으면 이게 전자가 아노드로 이동하면서 얘가 또 다른 알곤이나 크세논 가스를 이온화시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양극인 음극선으로 이동하면서 이 새로운 그 전자를 만들게 되면 많이 만들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약 한 10의 마이너스 5순 정도로 아주 많이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엑스레이 하나만 들어와도 10의 5개로 증폭을 시키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폭을 시키는, 즉 많은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는 게 우리 가이거 카운터입니다. 가이거 디텍터. 이 가이거 디텍터는 우리가 이 방사선이나 또는 엑스레이가 조금만 있어도 얘가 디텍터를 하기 때문에 주로 방사선 같은 것들의 유무를 관찰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약 프로포셔널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 약 한 1000V 정도의 전압을 걸어줘서 우리가 얘가 엑스레이 들어오는 개수랑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의 개수가 거의 프로포셔널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스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포셔널하게 전자수가 얻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프로포셔널 디텍터 또는 프로포셔널 카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테이지를 컨트롤함에 의해서 우리가 이 가스 디텍터에서는 우리가 프로포셔널 디텍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의 디텍터가 신실레이션 디텍터입니다. 이 신실레이션 디텍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실레이션 디텍터는 우리가 여기에 소디움 아이오나이드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엑스레이가 이 소디움 아이오나이드에 부딪히게 되면 얘가 뭘 만드냐면 다음과 같이 이 가시광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그러니까 약간 탄탈륨이 약간 포함된 NaI 크리스탈에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 라이트 즉 가시광선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시광선이 다시 요 포토캐소드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뭘 만드느냐면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여기 전자. 이 전자가 방출된 것이 여기에 다이노드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 보면 두 개가 만들어졌죠. 두 개가 여기 보면 네 개로 이렇게 튀어나가네요. 그러니까 다이노드에서는 하나의 전자가 들어오면 약 4개 내지 5개의 전자를 발출시키네. 그러니까 하나가 둘, 넷, 4개가 4의 4승 이런 식으로 5개가 5개 즉 이게 이와 같이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포토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이 포토 멀티플라이어를 통과하면서 전자수가
증폭돼 가지고 우리가 이 전자를 우리가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류를 잴 수가 있죠. 이 전류에 의해서 증폭된 전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이 엑스레이를 우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우리의 신실레이터 디텍터입니다. 이 신실레이터 디텍터의 특징은 우리가 이 엑스레이의 파장에 따라서 이 지금 엑스레이 파장이 여기엔 옹스트롱으로 쓰여져 있는데 파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신실레이터 디텍터에서의 에피션시가 얻어집니다. 즉 엑스레이 파장이 0.5 옹스트롱 밑에서는 아주 효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 1옹스트롱 정도의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통 한 이 정도의 파장의 엑스레이를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카파 K알파면 1.54 옹스트롱, 0.154 옹스트롱 정도 나노메타일 때는 매우 높은 효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엑스레이들은 이 신실레이션 디텍터를 우리가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9개는 이 신실레이션 디텍터를 XRD의 디텍터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XRD의 효율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디텍터가 뭐냐면 이 세마이 콘덕터 디텍터입니다. 이 세마이 콘덕터 디텍터는 우리가 엑스레이가 이 세마이 콘덕터 디텍터에 들어오면 역시 전자를 발생시키는데 세마이 콘덕터는 일반적으로 리튬이 도핑이 된 그러니까 리튬 드리프트 실리콘이나 G 크리스탈을 우리가 이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에는 엑스레이가 조사되면 한쪽은 P타입, 한쪽은 N타입으로 만들어지고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여기서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집니다. 이 일렉트론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 일렉트론은 이쪽으로 흘러나가겠죠. 흘러나가면서 우리가 흘러나간 이 전자의 개수가 우리의 암페어니까 그거를 측정함으로써 엑스레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는 우리 XRD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는 여기에 나와듯이 얘는 엑스레이 파장에 따른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구분해서 보세요.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구분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마이 컨덕터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개수를 재는 것보다는 엑스레이의 뭐예요?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아주 유용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는 우리가 EDS라는 에너지 디스퍼시브 스펙트로스코프라는 장치에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파장의 엑스레이가 들어오는지 또는 어떤 에너지를 갖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지에 주로 사용되고 우리가 이 XRD 우리가 사용하는 XRD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고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신실레이션 그 디텍터가 거의 95% 이상 우리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엑스레이 디텍터가 최근에 와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디텍터,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디텍터를 여러분들이 사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로 디멘전 디텍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즉 종래의 XRD는 단지 한 방향의 한 세타의 엑스레이를 검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시겠지만 투세타에 대해서 모든 투세타를 쭉 스캔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방향에, 그러니까 여러 투세타에 대한 것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원 디멘전한 디텍터를 쓰거나 또는 2D 디텍터를, 그러니까 이 평면적인 디텍터를, 엑스레이 디텍터를 우리가 이용하네요. 즉 이런 이런 디텍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제로 D 즉 포인트 디텍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같은 샘플에 엑스레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회절콘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회절콘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디텍터가 여기에 있는 게 포인트 디텍터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 디텍터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투세타에서 쭉 돌아가면서 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는 아까 생각했지만 거의 111 면들이 1000만 개가 있더라도 우리가 1000만 개나 가진 111을 1000만 개나 가진 그 파우더 샘플에서 요 방향으로 요 한 방향으로 회절에 참가하는 애는 수백 개밖에 파우더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와 같은 0D 디텍터는 여러분들 단지 한 점에서만 엑스레이를 검출하는 거죠. 한 점에서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D 디텍터를 사용한다면 1D 디텍터를 사용한다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 한 10도의 범위 다양한 2D에서 세타에서 그러니까 약 10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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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세타를 하나하나씩 따따따따따 재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세 번만 자르면 이거 다 재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는 게 우리가 1D 디텍터네요. 이 1D 디텍터는 엄청나게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측정 시간이 짧아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위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런 다이나믹한 결정 구조 다이나믹 그러니까 빨리 측정하고 또 빨리 측정하고 빨리 측정하니까 얘가 변해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네요. 자, 이 2D 디텍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런 여러분들 보죠. 이거 하나의 이런 면이네요. 이런 면의 디텍터가 하나의 면이네. 이런 면에 대한 회전 정보를 다 알아내는 거네요. 즉 2D 디텍터는 회절콘의 형태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세타 방향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이런 회절콘으로부터 쭉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3차원적인 입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즉 다양한 각도의 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즉 이런 감마의 함수로서도 즉 회절 범위 그러니까 이 회절콘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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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예를 들면 회절 강도가 틀리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는 즉 결정면이 놓인 게 틀리다. 즉 우리는 텍스처의 변화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회절콘의 변화로서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또한 2D 디텍터를 가지면 한 번에 한두 번만 움직이면 즉 여기서 알파 각도 변화시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1D나 2D에서는 기껏해 2세타에 대한 정보만 알았지만 이제는 감마에 대한 정보
또는 알파를 변화시키면서 하나, 디프렉션 패턴 2개, 3개, 4개만 찍으면 전체적인 공간적인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우리가 디텍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즉 이 2D 디텍터는 그러니까 이 2세타 각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감마에 대한 정보, 또는 알파 각에 따른 정보, 이와 같이 다양한 애를 얻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합 조직이 틀리거나 집합 조직이 틀려서 회절콘의 모양이 틀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성 변형 스트레인이 존재해 가지고 시편 방향에 따라서 격자 상수가 떨어져서 이 콘이 찌그러지네요. 이게 원래 콘은, 파우더는 콘이 동그란 원이지만 이 격자 상수가 틀렸으면 이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길 수가 있네. 물론 엄청나게 과장되게 그렸지만 이렇게 타원 형태로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D 디텍터의 또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넓은 투세타 영역과 한 번에 넓은 감마 영역의 회절 강도를 딱 한 번만 딱 찍으면 되는 거죠. 즉 현대 사회에는 시간이 돈인데 측정 시간을 1D 가지고 찍으려면 60분 걸리는 걸 딱 1분 안에 다 찍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것도 입체적인 걸. 단점이 있긴 있죠. 2D가 포인터 디텍터에. 여러분도 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0D 디텍터, 1D 디텍터, 2D 디텍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엑스레이 디텍터메터, 즉 XRD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히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 XRD를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었죠. 그렇죠. 처음에 라우에가 디프렉션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카파 설파이드 가지고 찍었죠. 1912년인가 그때. 그 다음에 우리가 XRD를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뭘 만들었죠? 드바이쉐러 카메라를 만들었죠. 카메라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필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필름을 현상해야 되고 인하해야 되고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더 불편한 게 맞아요. 뭐가 불편했죠? 얘가 맞아. 정량화를 할 수가 없었죠. 카운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XRD에서는 이제 카운터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시료가 XRD에서는 분말 시료였어요. 분말 시료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똑같고 누가 만들어도 똑같고 항상 유니버설한 결정질 시료의 표준 시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타, 투세타, 브레그, 브렌타노, XRD 실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그 실험한 데이터가 엄청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실장에서는 또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측정 오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측정 오류가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시편이 뭐 위치가 정확히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XRD를 이용해서 결정질 지료를 회절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XR 결정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 페이스에 어떤 페이스가 있냐? 정성 분석. 얼마나 있냐? 정성 분석. 격자 상수를 분석하려면 여러분들 투세타를 90도 쪽에 가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세타 값이 클수록 사인
델타 사인 세타가 적으니까. 그다음에 결정 크기를 분석하는 식을 배웠어요. 그렇죠? 쉐러 이퀘이션 배웠죠? 그러니까 결정이 작으면 작을수록 폭이 디프렉션 패턴의 이 폭이 넓어지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잔류응력이 있으면 시편의 위치에 따라서 시편의 위치에 따라서 레티스 파라메타가 변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집합 조직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우기로 얘기했죠. 그다음에 HR, XRD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네요. 그렇죠? 하이 레졸루션 XRD는 꼭 우리가 궤벌 평행빔 미러를 가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참 이분은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거를 만들고 특허를 안 만들어서 모든 XRD 기계들이 다 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특허를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준 분이에요. 궤벨이라는 분이. 자, 그다음에 락킹 커브에 대해서 배웠죠. 얘는 싱글 크리스탈이 how perfect 얼마나 완전하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락킹 커브를 찍으면서 얘가 락킹 커브가 형태를 봐가지고 이게 디펙트가 얼마나 있나, 모자익 스트럭처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근데 커플 스캔에서는 우리가 방막 시료를 우리가 기지와 함께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랜싱 XRD는 우리가 오메가를 아주 작게 입사빔을 그러니까 한 3도 이하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면 디텍터는 2세타 방향으로 쭉 돌아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편 그러니까 방막의 그 네이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XR 그런데 이때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 쭉 배운 거는 이게 전부 다 뭐죠? 디프렉션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절에 대한 거죠. 그렇죠? 회절. 그러니까 이게 디프랙토메타는 회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 레졸루션 디프랙토메타를 이용하면 우리가 반사를 이용할 수 있다. 엑스레이 반사를 이용해서 다층 방막의 특징을 알아내자. 그것이 우리가 XRR이라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XRR을 해서 우리가 재료의 밀도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메가 크리티컬한 각이 전반사하는 그 범위가 틀려졌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하는 시퀴니스 프린지의 여러분들 뭐죠? 두께에 따라서 델타 오메가가 변하는 거 배웠고,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XRR을 했고, 실제 지금 XRR은 방막 시료를 연구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가 책도 읽어보고 그걸 여러분들 방막을 연구하시는 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디텍터를 배웠습니다. 가스 디텍터도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디텍터가 있는데 우리는 엑스레이 디텍터로 센실레이션 디텍터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마이 컨덕터 디텍터는 우리가 엑스레이보다는 그러니까 XRD보다는 우리가 엑스레이의 에너지를 알아내는 즉 EDS 같은 데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엑스레이 디텍터의 진보가 있죠. 0D, 1D, 2D 디텍터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디텍터, 싼 디텍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빨리 측정할 수 있는 즉 입체적인 것도 즉 얘는 집합조직도 또는 잔류응력도 금세 레티스 파라메타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즉 3D 디텍터, 3D 정보를 2D 디텍터가 준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긴 강의였지만 6장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